발견하신 경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 8월이었는데 제가 그 색전술 치료하고 5월달쯤에 이게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하기 싫다. 더 이상. 그랬더니 나이도 있으신데 죽으려고 그러냐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다. 더 이상 이게 삶의 질이 사람이 이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내 명이 여기까지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그런 마음도 든다. 그리고 자식의 반을 받아서 치료를 확실한 그 된다는 보장도 없이 한다는 것도 나한테는 힘들고 비용도 힘들고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검사했는데 좀 커졌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건강한 현재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치료해 줄 사람이 이렇게 없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인터넷에서 무슨 의료 병원 뭐 이런 거 찾는 걸 잘 안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고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그 간암 뭐 이런 그 키워드를 계속 검사를 한 거예요. 막 검색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나하고 비슷해. 치료를 했다는 거. 치료를 뭐 그 사람이 뭐 잘못된다 뭐 어쩐다 했는데 내려가 보면 그 사람은 죽었어 또. 없어. 치료한 사람이.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또 막 찾고 그러다가 이제 박찬 원장을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봐라. 근데 느낌이, 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느낌이. 그래가지고 병원에다 전화를 했죠, 내가. 박지영 원장이라는 사람이 암 고치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장으로 계신데 그리고 치료를 한다. 환자를 만나 상담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잡아라 날짜를. 근데 잡으면 돼요. 뭐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그러지 말고 내일 가겠다며 무조건. 그래서 저기 강남역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왔죠.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전 그냥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안 원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는 이것도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치료를 하다니 이것도 한으로. 그리고 또 병원에 들어오고 한약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반드시 날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저한테 줬어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올인해보자 여기다. 안 되면 죽는 거다. 전 시작을 왜 했냐면 제 친구 변호사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거 치료하다가 이게 사기돼서 죽으면 여기를 법적 조치해라. 그리고 박살내라. 그리고 그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여기 불 질러버려라. 내가 딱 했어. 근데 나는 끝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내가 이 치료를 시작한다. 그걸 이제 알려놨지. 그리고 병원에 안 간다. 근데 난 이거하고 병원하고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다가 죽는 게 제일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할 거면 이쪽으로 올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난리지 이제. 치료 받아야지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지. 한 가지 그래도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항암 치료약이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암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이제 지금하고 좀 달랐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그 치료를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약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쓰고 방법도 이제 들어. 옛날에 간에다가 막 약을 뿌렸는데 화학요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간이 못 견디니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국소적으로 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전술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약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크게 전체적인 그 어떤 메커니즘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로봇 수술이 로봇 팔이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수술은 수술이지만 개복을 안 해서 이제 그 어떤 감염의 그 이 퍼센테이지를 낮춘 거죠. 근데 이제 감염의 그 위험은 색전술이든 수술이든 로봇 수술이든 다 있어요. 뭐든지 항암을 투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하는 치료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염의 위험에 이제 빠지면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뭐 폐혈증이 오기도 하고, 저도 폐혈증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고 감염이 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거 폐혈증으로 어떻게 감염이 됐느냐 하는 거는 못 찾아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빠지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치료하면서 왜 병원에 안 갔냐, 그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하는 항암 치료 방법은 인자가 발현이 되면 들어가서 그걸 죽이잖아요. 죽이면 또 생기면 또 죽이고 또 생기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은 그 한약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여기서 처방받은 약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그 주는 약은 먹으니까 전기 오듯이 그 막 찌릿찌릿하게 왔어요. 그 제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지조문산삼당 같은 거는 쓰러질 뻔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먹고 한 5, 6km 운동을 하는데 걷잖아요. 남산 같은 데 걷고 오면 이 전기 오듯이 쫙 그 신호등에 서 있으면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걸으면 또 괜찮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게 제 생각엔 어떠냐면, 이 혈관에 기를 먼저 좀 내놓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약을 또 몇 알부터 몇 알까지 이렇게 딱 복용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때는 또 소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막 피고름 뭐 이런 게 막 빠져나갔죠. 근데 그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다르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자가 빠져나가면 이게 어느 날 거짓말같이 싹 없어질 수가 없어요. 형태가 남아있는 껍데기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 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CT나 MRI상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낫다, 낫다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럼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로 알 수 있냐? 혈액 검사를 해서 암의 수치가 낮아졌다거나, 그 다음 암의 인자가 줄어들었다거나, 그 다음에는 제 몸의 반응이에요. 저는 1번으로 생각한 게 내 몸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가, 어떤 느낌이 온다 하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고생하고 뭐 그 경험한 거 이런 거는 뭐 며칠 동안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제가 세게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 전화 오면 제가 말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험을 뭐 어떤 지금 상황이 됐는데 뭐 어떠냐 그러면 약을 얼마쯤 먹었냐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2배 먹었다 뭐 이러면 갑자기 말하는지. 근데 저는 약을 먹으려면 닥터가 말릴 때까지 끝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몰아가요 그냥 끝까지 극한 상황을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막 공안 먹으라고 할 정도까지 공안 먹고 그러는데 혈뇨도 한 보름 동안 소변을 보면 그냥 이렇게 컵에 받아보면 그냥 와인색이야. 그게 한 보름 정도 쏟아진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이렇게 가래 같은 그 고름 그런 거 쏟아지는 거 그 대변으로 나오는 거는 뭐 다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나오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약을 11월, 12월에 쫙 먹고선 어느 정도 몸이 그 약을 좀 쉬자 그래가지고 쉬었거든요.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올 1월 1일 날 내가 탁 그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배낭을 딱 메고 소백산 비로봉을 갔어요. 영하 한 20도 되는 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괜찮더라고. 올라가고 이제 사진 찍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동영상으로 세배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편하신 거죠, 그러면? 네, 호흡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변화된 여러 가지의 현상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운동을 시작하면 그 일반 몸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막 쓰면 근육에서 피를 달라 그러니까 내 몸이 이 산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지점이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축구하면 15분이 제일 힘들고 뭐 산행 시작하면 15분 동안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해졌고 그리고 호흡이 터졌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호흡이 편해.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늘어나서 파워가 늘은 건 아닌데 호흡이 편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혈압이 정상이에요. 120에 80. 혈압이 한 10 정도가 항상 높았어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근데 혈압이 일단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제 나이에 혈압약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그 혈압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머리가 많이 났어요. 머리가 많이 났고 그 보는 사람마다 오 머리가 되게 많이 났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화된 거는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지.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아졌어요.